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요. 여러분들한테 전공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전공을 선정할 때 뭐가 좋을지 여러가지 그런 조언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항상 말하다시피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자, 지금 화면에 그래프가 보이죠? 이거는 어떤 회사의 주식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말하는 순간 이 채널이 유학 채널에서 주식 투자 채널로 완전히 변질돼 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회사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건 어떤 회사의 지난 1년간의 주가 변화예요. 미국에 있는 한 회사예요. 자,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른쪽 맨 끝이 오늘이고 왼쪽 맨 끝이 1년 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난 1년간 계속 성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놀라운 건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주식이 성장한 금액이 260%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즉 작년 이맘때 제가 저 회사 주식을 100만원어치 샀으면 지금 260만원이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저걸 사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160만원이 1년간 저에게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주식 자체로만. 자, 근데 지난 1년간 보면은 끊임없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살짝 떨어진 데도 있지만 끊임없이 성장했어요. 무려 지금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언론에서 지금 경제 위기다, 세계적인 불황이 오고 있다 하고 있는데 주가가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집을 최근에 이제 팔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집을 산 적이 있으니까 팔았겠죠. 그래서 집을 사고 파는데 좀 바빠가지고 제가 미국은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어턴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끼고 팔아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제 제 서명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되게 바쁜 거예요. 변호사도 바쁘고,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변호사인데 그 사람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서로 그 사인 한번 하려고 만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귀차니즘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서명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뉴욕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 거래처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잖아요. 옛날에는 전통 방식은 직접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 회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나는 뉴욕에 있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도 저 회사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으면은 제가 뉴욕에서 사인하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래처 사람이 제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사인하는 회사예요. 아주 간단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안이에요. 저게 누가 해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서로 통신하는 걸 암호화하고, 그리고 저 서로 사인해줄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1년 전에 주가 변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지난 3개월간 주가 변화예요. 근데 지난 3개월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 맞아요. 코엑스엑스 그 사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찾아왔잖아요. 그 엄청난 불황 속에서 저 회사는 꾸준히 성장합니다. 보이시나요? 그 불황 속에서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코엑스엑스 사태 전부터 저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었고, 코엑스엑스 사태가 오자 더더욱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바쁜 사람들만 저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미국에서 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전염병 걸릴까봐 이제 만나기 싫어서 원격으로 다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황 속에서 오히려 저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 코어 액세스 사태를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파해야 하죠. 하지만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아야겠죠. 그리고 저는 코어 액세스 사태 전부터 저 회사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바빠서 제 변호사랑 뭐 사인하고 그럴 때 저 소프트웨어를 항상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고 늘 마음에 염두하고 있어서 저 회사에 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회사 주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만큼 제 월급 외에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불황 속에서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저 회사는 저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계속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일자리 포스팅이 계속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저 회사에서 지금 모집하는 요강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Related Field of Study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뭔지 아시죠? 컴퓨터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가리키는 학과죠. 저기 학과 나와도 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있어요? or Related Field of Study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미국 모집 요강에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or 관련 그런 전공. 그러니까 저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수학과나 아니면 전자전기공학과. 왜냐면 전전컴에서도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아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공계에서 프로그래밍 좀 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박사과정 때 친구를 보면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이제 바이오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 컴퓨터공학과 아닌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처럼 기계공학과 혹은 수학과, 물리학과, 통계학과 이런 친구들은 본인들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좀 쓸 줄 알아요. 기본적인 수치 해석 그런 거를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코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프로그래밍 코딩을 좀 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박사과정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 기계과 친구들이 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지금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회사들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전공 구할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줄 알면 좋겠지만 오와 related field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전공, 솔직히 말하면 이공계인데 프로그래밍 잘하면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미국은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벌이나 그런 것보다도 저런 거를 실제로 저런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런 회사 면접 때 아주 실질적인 코딩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트북을 딱 던져주고 그 온사이트 면접에서 그 자리에서 코딩을 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전화 인터뷰조차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1부터 100만까지 숫자를 랜덤하게 섞었을 때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배열하는 알고리즘에 몇 가지가 있고 뭐가 가장 효율이 좋고 뭐가 가장 효율이 안 좋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를 안 좋은 데 나와도 이거에 대답하면 붙는 거고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대답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면접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여도 본인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여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대답 못하면. 반대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같은 거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저렇게 그냥 컴퓨터 알고리즘 혼자 공부하면 면접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력서에 연구하면서 데이터 프로세싱 하면서 코딩을 한 경험이 많다.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회사 이력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러니까 C#이라든가 자바, C++ 같은 거에 경험이 있을 것. 그러니까
보통 대학원 하다 보면 저런 경험이 있거든요. 대학원 연구 경험도 경험이에요. 그런 거 이력서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전 컨트롤이라고 해서 버전 컨트롤 툴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모집 요강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은 혼자 못 만들어요. 보통 막 뭐 20, 30명이서 팀으로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컴퓨터를 다 네트워크에 연결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공유 드라이브에서 그 소스 코드를 하나 놓고 서로 막 공유하면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여러 명이서 팀워크로 막 이렇게 코드를 개발해 나간다 말이에요. 이런 걸 버전 컨트롤이라고 해요. 버전 컨트롤 툴을 할 줄 알면은 이제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버전 컨트롤 툴을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 이제 공대에서 주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미케닉스를 연구하면서 코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했던 학교 같은 경우는 공대에 컴퓨터 에듀케이션 센터가 따로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학원이에요. 학원인데 공대에서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 학원에 다니고 싶은 사람은 본인 수업이나 연구랑 상관없이 아무나 가서 학생증만 보여주고 그 학기에 등록된 학생이라고만 거 보여주면 그냥 공짜예요. 학원인데 이 학원에서 각종 버전 컨트롤도 가르쳐주고 뭐 리눅스 사용법 그리고 각종 랭귀지 뭐 C면 C, 자바면 자바 뭐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주는데 학원처럼 기초부터 이제 어드밴스까지 코스가 다 있어요. 근데 학원비를 안 내요. 다 공짜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딸린 그 컴퓨터 에듀케이션 센터에서 버전 컨트롤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잘 찾아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졸업할 때 뭐 본인이 꼭 컴퓨터 사이언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쪽으로 전망 있어 보이면 본인이 연구한 거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용해서 뭔가 개발한 경험이 있으면 이력서에 적고 전망 있어 보이는 분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박사 전공이 뭐냐면 컴퓨테이셔널 바이오 미케닉스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막 코딩을 해가지고 의료 장비를 분석하는 그런 수치 해석 그런 알고리즘을 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코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런 데 가면 가는 거예요. 저기 보면 모집 요강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만 돼 있지 않아요. Related Field of Study이기 때문에 저 면접만 통과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은 그런 게 되게 오픈 마인드예요. 한국은 딱 과를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우리 회사는 기계과 안 뽑는다. 우리 회사는 전자과 안 뽑는다. 우리 회사는 뭐 컴퓨터과 나와야 된다. 딱 그러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학벌에 제한도 없고 학벌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전공도 제한이 많이 없어요. 그냥 그쪽으로 본인이 할 줄만 알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든 간에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나서 교수하고 싶으시면 교수하면 되는데 회사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연구하면서 쌓았던 스킬을 가지고 저렇게 면접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뭐 기계과 친구들 뭐 전혀 기계과 하면은 코딩이랑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뭐 본인이 이제 연구하면서 데이터 프로세싱 코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실리콘밸리에 소프트웨어 회사 많이 다녀요. 제 이제 뭐 대학원 친구들 보면. 제가 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Cracking the Coding Interview라고 하는 책인데 참고로 제가 저 책 홍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책은요 코딩 관련 회사 면접 볼 때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코딩 시 물어볼 만한 질문들, 온갖 질문들을 다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취업할 때 매우 좋겠죠.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